네, 그러면 계속해서 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젠스는 우리가 이제 니어 엣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어 엣지 sab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젠스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먼저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샘플에 엑스레이가 I0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반응을 하겠죠. 흡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두께가 T고요. 그러면 나오는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I는 I0 2의 마이너스 뮤t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텍터가 측정하는 건 I고요. 들어가는 I를 측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I 제로가 이제 나올 거고, 죄송합니다. I 재료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 개수에 따라서 이제 흡수 개수와 두께에 따라서 이제 이 상황들이 바뀌게 되겠죠. 이제 그 에너지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에 따라서 흡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I 제로와 I를 우리가 하게 되면 아이를 제로 측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흡수 개수 뮤티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측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그 엣지 부분을 가리켜 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젠스도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프리 엣지, 그다음에 엣지, 그다음에 젠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또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드리면 엑스레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코어 애텀에 들어오게 되면 코어 안에 있는 전자 KH 뭐 여기서 말씀드리면 타이타늄 KH가 되겠죠. 타이타늄 KH로 이제 전자가 들어오게 아니 그 엑스레이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밸런스 스테이트, 엠프티 스테이트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시그널이 프리엣지를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프리엣지를 만드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면 컨티뉴 스테이트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컨티뉴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엣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전자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이제 포토 일렉트론이 됐으니까 에너지 얻었으니까 이놈이 이제 주변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웃하는 그 원자에 이제 충돌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시그널이 바로 뭐냐면 이 젠스 파트. 이름 같긴 하지만 이쪽도 이제 멀티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리엣지나 엣지, 그 다음에 젠스, 이 세 개 다 주변에 어떤 애톰들, 어떤 변화, 포텐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프리엣지, 엣지, 젠스를 잘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 부분에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젠스가 주는 스트럭처럴 케미컬한 프로퍼티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스는 상당히 그 센시티브하다, 그러니까 케미컬한 부분과 로컬 스트럭처럴한 부분에, 상당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떤 그, 이제 실제로 이제 젠스가 어느 정도 약간씩 변화하는 정도, 그러니까 젠스가 사실 약간 변화하면 그 엑삽스는 그리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젠스를 먼저 측정하실 때 젠스를 가장 먼저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프리 엣지, 젠스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알고 그래도 보시는 게 좀 더 그가 뭐라 해야 하나 데이터를 그러니까 젠스를 볼 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측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아니어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특징들을 좀 여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엣지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empty state로 전자들이 이동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퍼 슬래션으로 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확률, 그러니까 트랜지션 probability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정보들이 뭐냐? 프리엣지를 잘 분석을 하면 로컬 구조, 이제 보신 것처럼 로컬 구조, observing 했던 주의의 로컬 구조. 그다음에 악세이션 스테이트에 때로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변화, 반딩 특성들, 어떤 반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컨티뉴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그 전자들이 올라가는 단계인데요. 역시 특히나 이제 엣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는 게 뭐냐면 산화수입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하시는 부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보는데, 애들이 이제 산화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악신 스테이트를 보는데, 뭐, 이거 간단합니다. 그냥 메인 엣지가, 하이 에너지 쪽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산화수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말한 아까 말씀드렸던 젠스, 벌티플 스캐터링, 레조넌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젠스인데요. 그 젠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원자핵의 애토믹 포지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디스턴스 또는 이제 본드 앵글까지도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알 수 있는 구조에 따라서 젠스가 상당히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엣지 같은 부분은 이제 뭐 악센 스테이트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엣지 파트는 주로 이제 악센 스테이트에 의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지만 구조가 변하면 역시 엣지도 변하게 됩니다. 그 쉐입이 변하고 그러니까 모양이 변한다는 얘기죠. 젠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제가 구분은 했지만 서로 어느 정도 다 같이 변합니다. 구조가 변하면 다 같이 변하고요. 특징이 변하니까 다 같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심스럽게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젠스 분석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요.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젠스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이 그래프, 이 표죠. 죄송합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엑섭스를 보시겠습니다. 엑센드, 엑스의 업소션 파인 스트럭처인데요. 네, 엑섭스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분이죠. 사실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실레이션 하는 부분들 엑섭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엑섭스를 할 때, 저희가 그 노멀리제이션을 해서 봐야 합니다. 노멀리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엑스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노멀리제이션 하고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백그라운드입니다. 뮤너트가 백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스텝 엣지 노멀리제이션 하기 위해서 엣지 스텝을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스합스가 얻어지는 거죠. 에너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 백그라운드 그러면 백그라운드는 어디에 있느냐? 이 백그라운드 얘기도 나중에 엑스합스 이야기할 때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긴 한데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오토백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적절하게 잡아주고 그래서 백을 빼주게 되면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 이게 이제 얻는 데이터 자체가 보시면 에너지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요놈을 갖다가 K 스페이스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스페이스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 일렉트론 관련해서 고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K 스페이스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K 스페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오실레이션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더 우리가 이 뒷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이 뒷부분이 정보가 좀 더,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싱글 스펙트럼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정보들이 좀 더 정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케이스가 클수록 이런 좋은 데이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포스 같은 경우나 또 이제 뭔가, 랜덤하게 있는 그런 구조, 뭔가 이렇게 좀 틀린 구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이제 뒷부분이 상당히 시그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뒷부분 시그널이, 어디를 빼느냐 또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뒷부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웨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4, 케이스페이스 4인데 여기 원래 데이터가 여기 뭐 이만큼 4인데 웨이트를 제곱을 줬다 그러면은 4, 4, 16 곱하기 원래 데이터를 해줘서 이제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또 피팅할 때도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이제 K-웨이트를 줘서 보시면 데이터가 상당히 이 데이터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옆에 노이즈도 없고 오실레이션이 잘 되고 있고 그런 파우더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놈을 갖다가 퓨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퓨리어 트랜스폼 그래프를 얻게 되는 거고요. 눈이 이제 보기 좋고 상당히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뭔가 여기 있다.
뭔가 있겠죠, 여기 뭔가 있고, 여기도 뭔가 있겠다라는 그런 그 Rspace의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엑삭스가 그러면, 엑삭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엑삭스로부터 뭘 찾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엑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그냥 아이디어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포토 일렉트론이 갔다가 돌아온다. 이겁니다. 포토 일렉트론이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주변 원자에 의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아오는 거리, 바운드 랭스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몇 개냐 이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도핑이 됐다 그러면 도핑된 원자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자가 어떤 종류의 원자가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뒤틀려 있으면 뒤틀린 정도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disorder라든지 atomic bond length라든지 number라든지 disorder라든지 species of ato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게 엑스합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리를 좀 살펴보면은 시어리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리를 먼저 보면은 이제 뭐 n이 뭐냐면 여기 n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n은 이제 넘버입니다. 주변 원자의 넘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그마 스퀘어 순서대로 여기 설명하게 되어서 시그마 스퀘어 같은 경우 디바이 연락 팩터라고 하고요. 이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원자가 디스오더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디스오더가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서멀 바이브레이션에서 실제로 이제 뭐 온도가 올라가면 디스오더 커지니까요. 그 다음에 스태틱 디스오더, 거리상의 디스오더가 있겠죠. 그 다음에 R, 여기 R이라고 보이는 R 파트. 이 R 파트는 뭐냐면, 그 평균적인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같은 거리에 있는 원자들의 그 평균적인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있습니다. 람다는 뭐냐면, 민프리 패스, 포토일렉트론 민프리 패스. 그냥 편안하게 이거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O 스퀘어, 중요한 SO 스퀘어가 있습니다. 이 SO 스퀘어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엑스레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엑스레이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전자가 나가게 되죠. 그러면 전자가 원래 있을 때 또는 없을 때에 따라서 포텐셜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포텐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SO 스퀘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는 뭐냐? F는 이제 백스캐터링, 원자마다 종류에 따라 백스캐터링 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앰플리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타는 들어오는 그러니까 일렉트론 마그네틱 웨이브, 다시 얘기하면 엑스레이죠. 엑스레이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실레이션 파트이기 때문에 사인 함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phi-j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페이즈입니다. 페이즈. 그러니까 페이즈 디퍼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 애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실리콘이냐 트랜스 메탈이냐에 따라서 또는 악시장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페이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뭐 소프트한 물질에 맞고 나오는 웨이브하고 하드한 물질에 맞고 오는 웨이브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 강의에는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